실기시험을 대비해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만을 모아놓았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 2차 실기대비 이론과 문제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고정 댓글에 질의응답을 위한 카페 링크와 교재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흥미를 사정하는 목적 3가지 혹은 5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 정도 기억을 해뒀다가 문제에 따라서 선별해서 쓰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모든 사정이나 검사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자기 인식이에요. 자, 자기 인식 발전, 자기 인식 발전시키기가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자, 두 번째는 선호, 좋아하는 것과 불만족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직업과 교육에 뭔가 불만족이 있다면 그 불만족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직업 및 교육의 불만족 원인을 찾는 거. 또 한 가지, 여가 선호나 직업 선호를 구별하는 겁니다. 여가 선호를 찾아주는 건 아니고 여가 선호와 직업 선호를 구별하는 겁니다. 이게 불만족과 선호에 관련한 그룹이에요. 자, 세 번째는 결국은 우리가 직업 상담을 하는 거라서 직업 찾기에 관련된 겁니다. 첫 번째는 직업 찾기가 아니고 직업 대안을 찾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직업 탐색을 조장하는 겁니다. 직업 탐색을 자꾸 격려하고 조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5가지 다시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무조건 자기 인식 발전시키기. 두 번째는 교육과 직업에 불만족한 원인이 뭔지. 세 번째는 여가 선호와 직업 선호를 구별하고요. 직업 대안을 찾고요. 직업 탐색을 조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담자의 이해를 위한 질적 측정 도구 3가지를 쓰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질적 측정 도구 첫 번째 직업카드 분류, 두 번째 직업가계도, 세 번째 생애진로 사정입니다. 이 3가지 써주시면 되고요. 각각 설명하시면 돼요. 직업카드 분류요. 홀란드의 육각형 모형에 관련 근거해서 직업카드 수십 개를 만들고 그 카드를 선호군, 좋아하는 것, 중성군, 무관심한 것, 세 번째 혐오군, 싫어하는 것으로 분류를 시키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내담자의 가치관과 흥미 등의 정보를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직업 가계도요. 내담자 가족의 3대에 걸친 가계력을 정리를 해서 결국 가족 구성원이 내담자의 직업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이 내담자의 직업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는 거예요. 즉 내담자의 가계력을 분석해서 직업 가치와 흥미의 근본 원인을 탐색하는 게 바로 직업 가계도요. 마지막 생애진로 사정이요. 초기 상담에 사용되는 구조화된 면담법이죠.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직업 환경에 대한 내용, 강점과 장애, 그리고 장애 등의 정보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크라이티스의 포괄적 직업 상담 3단계를 쓰고 설명하라는 문제, 혹은 상담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라 같은 문제입니다. 자, 모범 답안은요. 진단, 명료화 해석 단계, 그리고 문제 해결 단계, 이 3단계는 정확하게 이름을 표기해 주셔야 되고요. 자, 진단 관계요. 진단 실시하는 단계입니다. 심리 검사나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에 대한 진단 실시하고요. 명료화 해석 단계입니다. 명료화하는 단계예요. 상담자, 내담자가 협력을 해야 되고요. 문제를 분류하고 구체화하고 명료화하는 단계입니다. 필요하다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태도와 행동을 확인해서 대안을 탐색하기도 해요. 마지막 문제 해결 단계입니다. 당연히 문제 해결을 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 단계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실제로 취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직업 상담의 단계 혹은 과정을 쓰는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암기형 중에 하나고요. 첫 글자를 따서 관진, 목개평 이렇게 많이 기억을 합니다. 관, 관계 형성, 진, 진단, 목표 설정, 개입, 평가. 이거 1차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이 내용들은 쉽게 알 거고요. 관계 형성이요. 모든 상담의 시작은요. 관계 형성이고요. 중간에 가장 큰 마일스톤이 결국은 내담자가 목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입을 통해서 훈련과 개입을 통해서 목표 설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요.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죠. 자, 첫 번째 1단계 관계 형성이요. 개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형성. 그냥 관계 형성은 관계 형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형성. 2단계는 진단 및 측정을 하죠. 심리검사, 그 다음에 내담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내담자의 진로 적성, 흥미, 적성 등을 사정하고 진단하고 평가합니다. 즉 진단하고 측정하는 단계죠. 진단하고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 목표 설정이요.
직업 상담의 목적이 자기 개발임을 명백하게 해서 내담자와의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내담자가 결과적으로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이게 목표 설정입니다. 4단계는 개입 혹은 중재라고도 표현하는데 제일 쉽게는 개입하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훈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훈습이라고 표현합니다. 행동주의 상담의 고유 용어를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입을 하기도 하고요. 훈습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평가 단계, 상담 과정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평가하고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2차 실기시험은 손으로 쓰여진 것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머리로만 공부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손으로 직접 쓰며 공부해야 한다는 점 기억 바랍니다. 내용은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실제 출제 사례와 내용을 연결하지 못하거나 모범답안 작성에서 감점되지 않도록 교재를 통해서 실제 문제 출제 사례와 모범답안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로 상담 과정에서 관계를 수립하고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기본 상담 기술 6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기본 상담 기술은 제가 제시한 6가지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기억하기 쉬운 걸로 6가지를 묶은 겁니다. 그냥 6가지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분할 정복으로 3가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요. 그 사람의 문제를 반영해주고 끄덕거려주고요. 그 사람이 문제를 마주하게 해주는 겁니다. 들어주고 반영하고 마주하기요. 자, 들어주기에는 바로 경청과 공감이 있죠. 그래서 반영하기에는 문제를 반영해주고요. 다시 한번 리피트하는 겁니다. 요약과 재진술이 있어요. 마주하기는 문제를 직면하게 하고요. 문제를 분명하게 명료화하게 하는 겁니다. 좋은 점수를 받는 건요. 이 6가지를 정확하게 쓰는 겁니다. 먼저 공감, 적극적 경청, 반영, 요약과 재진술, 직면, 명료화. 설명은 사실은 간단하게 풀어 쓰는 정도 수준이면 사실 충분합니다. 공감이요. 내담자가 말한 내용에 그 사람의 감정까지 함께 느끼는 겁니다. 내용 플러스 감정까지 느끼는 것, 이게 공감이고요. 경청 들어주는 거죠. 적극적 경청이요. 그냥 말만 듣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말뿐만 아니라 몸짓, 표정까지도 다 주목해서 그 속에 숨어있는 이면에 있는 감정까지 파악하는 것. 공감은 감정까지 느끼는 거고요. 경청은 감정까지, 속에 숨어있는 감정까지 파악하는 겁니다. 반영요, 내담자의 말, 태도, 감정을 듣고 동일한 의미의 다른 말로 부연해 주는 겁니다. 내담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다 더 덧붙여서 부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담자가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요약과 재진술이요. 내담자가 한 말을 잘 요약했다가 다시 재진술을 해주는 겁니다. 내담자가 전달한 이야기의 표면적 의미를 잘 듣고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는 것, 바로 재진술이죠. 다시 말해주는 것, 이게 바로 요약과 재진술입니다. 직면이요. 직면은 직면이고요. 명료화는 명료합니다. 직면은 직면, 즉 문제와 맞닥뜨리도록 하는 거고요. 명료화는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명료합니다. 직업 정보의 의미, 두 번째 직업 정보가 포함해야 되는 내용 2가지 덩어리, 세 번째는 직업 정보의 기능과 역할을 노동시장, 국가, 기업의 관점에서 설명하라, 이렇게 3가지 문제입니다. 요 문제는요, 실제 출제된 사례를 한 번씩 쭉 한번 리뷰해 볼 것을 권장드릴게요. 제가 요 내용을 이렇게 쭉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만, 실제 이 출제된 문제를 읽다 보면 한두 개쯤 놓치기 쉽게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실제 출제된 사례 문제를 한 번씩 검토해 보시기를 권장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직업정보의 의미. 직업정보의 의미 굉장히 쉽게 쓰셔도 돼요. 직업정보는 말 그대로 직업에 관련된 정보예요. 거기다가 한두 마디씩 그냥 그 형용사를, 관형사를 덧붙이는 겁니다. 국내 각종 직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체계화한 겁니다. 직업정보, 직업 관련 정보를 체계화한 거예요. 네, 그 다음 직업정보에 관련한 2가지, 요 2번째 내용은 사실은 직업정보의 내용을 그냥 간추려서 한번 반복해서 더 쓴 겁니다. 사실 그래서 안 써도 돼요. 자, 첫 번째 직무와 직업 명세사항, 두 번째
직업 시장과 미래에 대한 사항, 뒤에 써야 되는 내용이죠. 그것을 포함한다 라고 한번 더 적어준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직업 정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포함해야 되는 내용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직무와 직업 명세사항, 두 번째는 직업 시장과 미래에 대한 사항입니다. 요거 그냥 쭉 읽으니까 헷갈리지,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직무, 직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 어떤 직업이냐라는 내용, 두 번째는 직업 명세사항, 명세가 영어로 스펙이에요. 그러니까 직업 스펙, 그러니까 그 직업에 들어가기 위한 스펙이 뭐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와 직업 명세상, 직업 스펙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직업별 고유의 직무를 얘기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 진입하기 위한 스펙, 학력, 자격 등의 직업 명세, 직업 스펙을 알려줘야 됩니다. 쓸 때는 스펙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직무와 직업 명세라고 쓰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덩어리, 직업 시장에 대한 이야기, 즉 임금이 어떻고 고용 시장이 어떻고 하는 직업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직업의 미래에 대한 사항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직업 시장에 대한 정보예요. 주로 임금과 고용 동향에 관한 것일 거고요. 직업의 미래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직무와 직업 명세사항, 두 번째 직업 시장과 미래에 대한 사항, 이 두 가지 덩어리가 직업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직업 정보의 기능과 역할이요. 노동시장 측면, 기업 측면, 국가 측면에서 설명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노동시장 측면에는 참가자가 두 명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산업이 있어요. 개인한테는 직업 정보가 노동시장 진입 정보를 제공하죠. 아까 직업 명세를 제공하잖아요. 두 번째, 산업에는 노동시장 활성화, 효율화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기업의 측면이요. 기업의 측면은 이 직업 정보를 알게 되면 합리적인 인사관리, 그리고 안전관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무를 잘 파악할 수 있으니까 합리적인 인사관리, 안전관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측면이요. 한마디로 정책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직업 정보를 기초로 해서 합리적인 직업 훈련을 만들 수 있고요. 직업 훈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요. 고용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입니다. 지금 화면 좌측 상단의 재생 목록을 누르면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